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경기도 일산동구 문봉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여기 발전 가능성과 여기 시세가라든가 네, 만약에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갈지 네. 그다음에 매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고양시의 문봉동에 저희 주소를 예.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산동구 문봉길 22요. 일산 동구 문봉길 22. 여기 네. 뭘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마트요. 마트? 네네. 상가예요, 그러면? 예,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 이거 이제 매도를 할까 말까? 그러니까 뭔가 재테크 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트가 포함되어 있는 상가입니다. 저희 일산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요거 상가 건물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으셨어요. 자, 그런데 매도하시려는 부분들이 다른 거 혹은 이사를 하시거나 무언가 매수를 하려는, 뭔가 살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동산이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이제 여기 하면서 아이들이 또 저학년이고 초등고등학교로 한 번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좀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 더 가지고 있어라라는 말도 좀 듣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좀 발전 가능성이 될지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갈아타기를 한다 그러면 시세를 조금 알아보셨을까요? 아니 이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시세가 얼마 정도 가는지도 저희는 아직 몰라요. 갈아타려고 그러면은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자금으로 갈아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놓은 게 있으세요? 이제 이것저것 다 하고 하는 5억 선에서는 네.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신매매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실거주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세요. 자,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네. 우리 문봉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일산 중에서도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파주, 우리 금촌 우리 가는 길이죠. 파주시청 네. 가는 길 전이에요. 자, 우선 우리 문봉길 같은 경우에 지금 마트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자, 네. 단기적으로 가까운 부동산은 이제 단기는 0년에서 5년, 중기는 5년에서 10년, 또 장기는 10년 이상 투자 또는 10년, 보유를 네. 했었을 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또는 자본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는데, 자, 단기 관점에서 보았었을 때는 바로 무언가 흐름, 지금 아이들이 좀 어리시다고 했으니, 자, 시세 차익을 바로 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단기 내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지금 그렇고, 갈아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이미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시청자님.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우선, 자, 마트를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마트가 생계 활동과도 좀 연결이 되신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걸 매도를 하시면 네. 요 생업은 어떻게 유지를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다른 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걸 찾아보시면서 우선은 5억 정도의 지금 자금으로 자, 실거주를 한다? 네. 지금 실거주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마트에서 생업을 유지를 하시면서 또 위에는 아마 거주하시고 밑에 마트를 운영하시고 이런 형태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5억 정도의 자금으로 자, 우선은 알아보시는 건 맞아요. 갈아타는 부분들 당연히 단기적인 호재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려가야죠. 서울 가까운 곳으로 내려가야죠.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가서 실거주로 사실 5억 정도 자금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금액에 맞추어서 가는 부분들이 맞아요. 자, 두 가지 부분들은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실거주와 투자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쪽이 맞다. 즉 거주는 생업을 유지를 하시면서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가 건물에서 생업도 유지하고 또 실거주도 하시면서 기간을 조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물음표인가? 자, 지금 시중에 상당히 유동성이 지금 풍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억, 20억대 넘어가는 서울의 아파트들 당분간 조정장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소형 아파트 또는 핵심지 빌라, 자, 아파트를 예를 들더라도 충분히 6억에서 7, 8, 9억, 10억대 사이에 되는 아파트들의 움직임 눈여겨보시면 지금 시장의 문의와 따라서 꿈틀꿈틀 상당히 활발히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요 포지셔닝,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6억, 7억에서 10억 미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 자금 있으시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파트를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아무래도 우리 이런 상암동이나 이런 데 넓은 평형대 새 아파트들은 조금 더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 자,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더 구축인데도 조금 평수가 좀 작은, 좀 투자 가치가 좀 있으면서 대표성이라는 건 어느 정도 세대수도 갖춰지고 역세권도 좀 가까운 그런 단지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데 우리 뭐 아현역 주변에 있는 이런 뭐 두산 아파트라든지 예시를 들어드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한번 아파트도 좀 찾아보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이런 방향성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네.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데. 자, 거주 만족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투자 가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네. 상가의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알아보질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주거 상품, 특히나 부동산 투자 가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서울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보다는 서울 중심지에 있는 상가 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보다는 당연히 서울 또는 서울 중심지의 주거 만족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주거용 상품 쪽으로 갈아타서 이동하시는 부분들이 당연히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의 포지셔닝을 보신다면 지금 문봉길에 있는 상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오르는 것보다는 지금 예상해서 움직이시려는 서울의 중심권이나 주거 만족도가 있는 직주락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곳들로 갈아타시는 부분들이 여기가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네, 이해했어요. 이렇게 좀 시간 관계상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또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세미나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44-8520으로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금 현재 태기원 힐스테이트 34평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여기를 매도를 하고 이수역 해리드 지주택과 네. 하남 교산을 지금 놓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좀 더 안정적일까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태계원에서 나오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수역에 해리드 지주택 보셨고 하남 쪽으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역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네.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어디가 나을런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좀 답변 드릴게요. 자, 시청자님 방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시세 차익을 같이 바란다. 그런 부분 희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자, 우리 부동산은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 위험을 또 함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험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부분? 당연히 지금 동일한 자금에 내가 실거주를 하던 또 실거주 투자를 분리를 해서 투자만 하던 이런 용도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평균 주택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우상향 기울기를 보이는, 다른 데는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오르면 박탈감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네. 네, 자 그래서 위험 관리 측면과 즉 여기가 안정성이죠. 시세 차익도 같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보시면 저는 일단 지역주택조합 쪽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쪽이 좋다. 자, 이유는 자 이수역, 해리드 또 안 좋다, 뭐 지양하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역주택조합이 뭘까요? 아직 땅을 토지를 전부 다 매입하기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되어서 토지가 다 매입이 된 이후에야 착공, 땅을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 분양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냐? 미정의 시간의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즉 조합원이 된다는 건 일반 분양을 해서 내가 아파트를 사는 거, 청약을 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그 조합이 가지고 떠안아야 되는 위험을 모두 다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사실 안기보다는 우리 하남 교산,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하남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단산역 제일 끝에서부터 아마 최근에 물량은 많지 않지만 우리 A2 지구 푸르지오 브랜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분양을 할 거고,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하남 검단산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여기는 시작점이라서 이제 출퇴근한다라고 하면 앉아서 갈 수도 있는 이런 작은 메리트도 있고, 무엇보다 하남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3호선이 들어온다는 호재도 있어요. 자, 현재는 지금 서울의 공급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수요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 4기 신도시를 당장 준비하지는 않겠다라고 정부에서도 다시 언급을 했어요. 3기 신도시의 교통을 더 원활하게 해주려고, 철도 교통망이라든지 도로 교통을 확충해 주려는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과 트라이잉을 많이 할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다면 3기 신도시를 우리 청약 계속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주택조합보다는 우리 하남 검단산역 중빈에 우리 교산 신도시가 이렇게 밑에 여기 이제 아래쪽이죠. 네, 이제 길쭉한데 자 A2 지구를 비롯해서 앞으로 쭉 분양을 시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하남 우리 교산 신도시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쪽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또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지역 보셨는데 그 중에서는 하남 쪽에 한 표를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